많이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기름을 많이 안 하고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게 바로 항공입니다. 비행기가 그죠? 기름을 엄청 먹는데 비행기가 다 멈춰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이 많고, 예. 그 앞서 또 제도적인 부분은 실업률, 이 실업률에 따른 그죠? 이 실업급여 받으려고 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사회 문화, 여성의 경제활동, 이혼 증가, 미혼 결혼 안 하고, 인구 감소하고 있죠. 초고령화되고 있죠. 안정과 안심 추구의 심리가 확산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택시를 타도 남성분이 운전하는 택시는 좀 불안해서 여성이 운전하는 택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직 우산은 없죠. 서울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이제 한마디로 세그멘테이션, 고객을 세분화시켜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을 그래서 뭐 예전에는 또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막 이럴 때 자녀를 학교 보디가드죠. 학교를 처음부터 이렇게 물론 아주 잘 사는 상류 자녀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할 것 같아, 그죠? 돈 뭐 얼마 주고 어디 이동할 때 되면 다 부르고 아니면 아침에 학교 갈 때 등하교 때 또 이렇게 관리해주고 부모는 이제 안심하고 이런 상황이 앞으로 많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심해집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든 차이가 없도록 잘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지만 이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면 될수록 이 못 사는 사람들이 이 잘 사는 사람들을 안 이롭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좀 여러분이 아이를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나는 절대 금수저가 될 수 없을 거야 라는 어떤 자포자기 상태에서 인생을 살면서 부자를 보면 얼마나 부자가 미워 보이겠어요. 근데 내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금수저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내가 노력 부족이지 내가 저렇게 못된 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예 태생이 나는 그런 어떤 흑수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저런 사람 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처음부터 부자라는 그 어떤 키워드만 들으면 치가 떨릴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저도 그런 생각.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얼마든지 노력해서 흑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정말 흑수저 금수저 될 수 생각합니까? 아니야. 이미 정해졌어. 부모의 뒷받침 없고 부모의 과외, 부모의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 금수저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하고 나하고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벌써.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우리가 4차 혁명 시대 이야기를 했죠. 기술 진보에서 인간 로봇 상용화, 정보 기술의 발전입니다. 자연 에너지 이용 촉진. 자, 그래서 가장 많이 거론됐던 키워드가 뭐였죠? 4차 혁명 시대 바로 융합. 그죠? 네, 컨버전스. 그죠? 이 융합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참 많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데 쭈꾸미 먹으러 갔는데 쭈꾸미에서 뭐가 나와요? 피자가 나오는 거예요. 피자하고 쭈꾸미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다 따로 된 음식이고 피자에서 문제도 따로 있는데 그죠? 쭈꾸미 먹으러 갔더니 그 매운맛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디저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미역국이 나오던가요? 냉국이 나오고 냉국이 나오기도 하고 하여튼 뭐 만두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융합되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거죠. 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냥 밥만 먹고 오면 그냥 밥만 먹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좀 아이디어를 내야 되겠다. 이거하고 결합하면 참 궁합이 잘 맞겠다라는 걸 생각하다 보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막걸리하고
파전이 궁합이 잘 맞듯이, 그죠? 맥주죠. 맥주 안주하고 마른 안주가 땅콩하고 궁합이 잘 맞듯이 치킨하고 맥주하고 안주가 궁합이 맞고 소주도 잘 맞나요? 아마 술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아무튼 여러분이 그런 어떤 걸 찾아내면서 레시피를 만들어가면 새로운 어떤 술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술집이. 그래서 뭐 오뎅으로 뭐 소주집이 만들어지듯이 뭐 이런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컨버전스 많았어.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신제품을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게 가장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업 계획서를 만들 때도. 그죠? 자, 고객 만족인데요. 고객 만족. 그래서 이 내용은 그 책에 이렇게 좀 나와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의 세부 내용으로 이렇게 딱딱 안 나와 있더라고요. 자, 고객 만족은 고객이 최대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기업의 최대의 장적 이익 얻고 사회적으로 체와의 최적 분배를 통한 고객의 복리 증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객이 편리하고 고객이 혜택이 가는 제품으로 통해서 이윤을 창출해야지 고객을 등쳐먹고, 그죠? 고객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면서 먹고 튀는 먹튀가 아니지 않습니까? 풍요롭고 안전한 생활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생태적, 윤리적인 문제까지 광범위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뻔히 이게 나쁜 영향을 줄 것인데 지금 당장은 그런 나쁜 영향이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게 나쁜 영향이 될 것 같은 그런 제품 만들지 말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신선받지 못하고 해를 꾀하는 그런 제품이나 그런 시스템은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종교적인 부분이 됐든, 그치? 다 알죠. 자, 그래서 고객의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면 고객 그러면 물건을 딱 구매하는 소비자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품이나 제품을 구매하는 최종 소비자도 있지만 중간 고객이라 해서 이해관계자. 한마디로 기업은 대기업이 여러분 은행하고의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기업은 진짜 외환은행이 있습니까 지금? 옛날에 외환은행이 지금 없죠? 그 외환은행이 어디 인수합병 됐나요? 아 맞나? 인수합병이 없을 것 같아요. 외환은행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었냐면 현대자동차하고 연관되어 있어가지고 현대자동차가 망하면 외환은행이 망한다 이 정도였어요. 지금도 많은 그 대기업들이 은행하고의 어떤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하나 망하면 은행 하나가 휘청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처럼 중앙은행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이게 공급 관계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업을 하는데 주거래은행이 있어요. 주거래은행을 통해서 대출도 받고 또 잘 갚고 대출도 받고 이렇게 신용을 쌓아놓으면 다음에 대출을 받을 때 그 금리가 낮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저것 막 이렇게 대출을 받아 놓으면 금리가 안 내려가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농이면 농이 없다 정하세요. 신한은행 뭐 경남 그죠? 경남 딱 정해가지고 부산 경남은행 딱 정하든지 어느 신협 딱 정해가지고 산림조합 정해야 합니다. 정해서 그 속에서 적금도 넣고 또 뭡니까? 융자도 받고 해서 또 잘 갚아 나가야 돼. 그러면 그 다음번에 또 돈을 대출 받을 때 그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거의 최저금리죠. 최저금리고 제로금리란 말을 하는데 0.75%인가요 지금? 그죠? 최저금리인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고객의 범주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고객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가치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조직 구성원의 내부 조건. 그래서 고객은 그 직장 내에 일하는 사람도 고객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분류하면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맞죠? 이해관계자, 중간고객, 말 그대로 최종 소비자, 그 다음에 직장 내 근무하는 고객. 종업원들이죠. 자, 그래서 고객 만족이 뭐냐? 고객 만족은 바로 뭐냐?
사전의 기대 가치에 대한 실제 사용 가치의 충족 정도로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물건을 사서 써보면 그걸 우리가 이 정도의 가치는 가겠지 하는 기대를 합니다. 그럼 와서 사용을 해보죠. 기대했던 거와 내 사용을 해보니까 일치가 되네. 그러면 고객 만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질이 그죠? 떨어지네. 그러면은 고객 불만족이 되겠고 월등한데 기쁨이고 고객 만족, 고객 감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고객 감동, 고객 놀람, 고객 졸도죠. 고객 졸도. 고객 졸도. 여러분이 고객을 만족시키겠다라고 하면 제가 하나 더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고객한테 진심으로 다가가야 되고 진정성 있게 신뢰성을 바탕으로 가야 되고 속이지 말고 윤리적으로. 그 다음에 정을 느끼게 해요. 진심으로 다가가고 정이 느끼게 한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덤으로 좀 더 주는 거다. 뭔가 단골 고객한테 더 서비스가 더 좋아야 되겠죠. 친절해야 되겠고 더 많은 혜택이 가야 되겠죠. 그래 단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단위 단골이니까. 그럼 많이 팔아주고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비스를 고객 감동, 고객 졸도까지 시킬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제품 개발 전단인데요. 현재 고객들에게 새로운 제품을 제공하는 일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려입니다. 그래서 새 제품 뭡니까? 현재 제품에서 새로운 기능, 포장, 새로운 상표 등으로 그죠? 또는 용도를 다르게 함으로 해서 신제품이 개발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자동차가 됐든 라면 봉지가 됐든 안에 스프가 되었든 그죠? 라면 봉지는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안에 내용은 똑같은데 보니까. 그렇지만 또 그 봉지가 바뀌면서 또 새로운가 싶어가지고 하고 또 샴푸도 마찬가지거든요. 샴푸도 써보니까 그게 그거 같은데 계속 샴푸 용기도 바뀌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뭔가 조금 새로운 신제품 조금만 더 몇 미리 더 넣고 나서 이게 어떤 기능이 있다 이런 것 같은데 별로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죠? 정말 그런가요?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화장품이 저는 많이 그럴 것 같아요. 화장품이 그렇게 기능성에서 월등히 차이가 나는 것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발전해 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것 자체만으로도 소비자가 그죠? 니즈를 느끼게끔 한다면 그럼 상품성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요즘 화장품 잘 안 팔리죠, 그죠? 아무튼 중국이 우리나라 와서 사줘야 화장품이 잘 팔릴 텐데 올 수가 없습니다. 자, 자원과 기술의 변화 예측입니다. 그래서 원재료의 가격 조달에 따른 장기 추세. 그래서 결국은 뭔가를 만드는데 그 원재료를 이제 마이클 폴트의 그 5포스 모델이라 해가지고 공급자의 교섭력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급자의 교섭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재료를 보급받는 데 있어서 그 원재료를 공급하는 공급자의 관계가 아주 좋은 거죠. 그러면 그거는 제품의 어떤 질도 좋을 뿐더러 그래요. 음식을 만드는데 그 원재료가 정말 좋거든요. 요리를 좀 하기 때문에 원재료가 나쁘면 맛이 틀려요. 그 무를 생채를 하나 하더라도 무가 이게 단맛이 나는 무하고 오이를 하나 묻혀서 골뱅이 무침을 하더라도 오이가 약간 단맛이 나면서 맛있는 오이가 있어요. 딱 보는 순간 난 알아요. 오이 생김새만 봐도 알아요. 무 생김새만 봐도 알아요. 이게 안에 줄기가 있겠다. 이게 무가 맵겠다. 안 맵겠다. 저는 이렇게 다 알아요. 왜? 요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자,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그 원재료가 안 좋으면 아무리 요리사가 맛을 들여서 최첨단을 넣어도 그죠? 맛은 안 납니다. 그걸 능가할 수는 없어요. 원재료에. 마찬가지겠죠. 원재료를 잘 공급받아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 있다면 그 공급자와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예, 아니면 나중에 어떤 분은 뭡니까? 청국장을 하는데 그 청국장이 좀 냄새가 심하거든요. 근데 그 청국장을 어떻게 개발했냐? 제품을 이제 다각화했는데 청국장을 말려가지고 그 말린 거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었어요.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요구르트 안에 넣어가지고 마시겠어요. 건강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마셔봤는데 청국장 자체가 냄새가 좀 나지만 그렇게 좀 발효할 때 냄새 안 나도록 또 만드는 그런 또 기술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공정이 있겠죠. 기술이라고 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청국장 그러면 냄새가 아주 예전에 심했거든요. 그래서 된장을 끓이는데 똥 냄새가 나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근데 요즘 청국장 그렇진 않아요. 아주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약간 된장보다는 좀 냄새가 좀 고약하긴 한데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청국장을 띄워서 그 청국장 가루로 만들어서 그 요구르트에 넣어서 먹을 수 있게 해서 이 봉지에 팔았는데 와 대박 났었어요. 그래서 그 원재료가 콩이잖아요. 청국장은 콩이니까 본인이 그 국산 콩을 사가지고 하니까 맛이 너무 안 맞는 거죠. 국산 콩 자체 비싸니까. 그래서 이분은 울산에 계시다가 대전으로 갔어요. 대전으로 가가지고 밭을 1,000몇 평 사가지고 거기다 콩을 재배했어요. 콩을 재배해가지고 거기서 아예 그냥 청국장을 제대로 해봐요. 외국에 수출까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어떻게 잘 아냐고요? 그 집 아들내미를 제가 가르쳤거든요. 과외를 제가 시켜가지고 그 집 사장님한테 제가 부모님한테 청국장 가르치는 동안 많이 얻어먹었었습니다. 아무튼 자, 환율 변동과 자금 조달에 대한 미래의 추세를 분석한다는데 그래서 그렇죠? 환율에 따라서 수출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수익에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요. 인적 자원으로서 기술 수준의 향상, 수도권으로서의 생활 집중, 숙련된 기술의 확보.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방보다 수도권은 서울이 왜 집값이 세지겠습니까? 계속 서울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모여드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서울로 모여드는 걸 가지고 집값을 잡으려 하는 부분에서 억지로 법을 제대로 만들어가 잡고 있긴 하나 지방을 더 살기 좋게 만들어내고 또 문화를 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분산시키면 지방에 더 내려오지 올라가려 하겠어요? 모든 어떤 그 정부 어떤 제도권 안에서 다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문제죠. 그걸 최초로 바꾼 사람이 누군가요? 그 하나만큼은 잘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많이 주기 위해서 그죠? 많은 이 정부 청사를 다 각 지방으로 분산시켜 놨잖아요. 그거 하나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 본사들이 지방에 와 있어.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죠? 기러기족이 된 거죠. 막 주말만 되면 주말부부가 돼버린 거죠. 떨어져가지고 이산가족이 된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든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그렇죠? 너무 심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더 많이 지역을 분산시켜가지고 갔더니 참 괜찮다. 그럼 내려오지 않겠어요? 여기도 살만하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환경에 따라 근무 조건의 향상과 노동 비용의 증가를 예측한다. 자, 그래서 경쟁 환경을 분석해보면 중요하죠. 그러겠지만 경쟁자, 시장 구조의 예측 변화, 예측을 하고 대체품, 자, 그 다음에 경쟁의 성공 요소, 자, 새로운 자사의 경쟁 우위를 창출, 자, 여기 이제 마이클 포르트 얘기하면 교섭자와의 그러니까 무슨 교섭자냐? 공급자의 교섭력, 소비자의 교섭력, 또 뭐랄까 지금 경쟁자, 그 다음에 또 대체품, 대체 이런 부분, 그죠? 대체, 새로운 도전,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들어온 진입, 기존의 경쟁자 이렇게 5가지거든요. 기존 경쟁자가 새로 들어오는 경쟁, 진입 장벽을 뚫고
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환경 분석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경쟁적 분석을 해야 돼요. 커피숍을 오픈한다, 뭐 치킨집을 하나 한다 해도 기존에 있는 치킨집, 피자집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고 가격은 어떻게 되고 실내 인테리어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그죠? 조금만 어떤 혜택이 가고 있는지를 다 분석을 해서 그에 대한 차별성을 정확히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 걸 준비하지 않고 차별성도 없고 대비책을 안 세우고 창업을 하면 그 창업인가요? 그 장사지, 그죠? 장사. 그냥 네. 그래서 그 부분 핵심 역량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소비자의 구매 등을 유도를 해야 되겠죠. 자, 경쟁 자원과 경쟁 우위입니다. 자, 그래서 전략의 핵심은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다. 경쟁 우위의 원칙 해가지고 자, 경쟁 우위의 원칙이 뭐가 있냐면 비용 우위, 차별적 우위가 있습니다. 경쟁 우위에 비용 우위, 차별적 비용을 단가를 낮게 가는 거죠. 자, 단가를 낮게 가는 대신 많이 팔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규모의 경제가 뭐냐면 공장을 크게 증설하는 거죠. 그래서 라인 많이 돌려서 많이 방리담을 많이 팔아서 대량 생산을 해서 단가를 맞추게 되는 겁니다. 이게 최초로 했던 게 헨리포드의 T형 자동차 아닙니까? 자, 그래서 공정 기술을 완전히 또 개선을 해서 그 여러 공정을 줄여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게 뭡니까? 바로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이렇게 소비자 오는 부분이 바로 생산자에서 소비자 이런 부분 아닙니까? 유통의 어떤 단계를 깨부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인력을 감축하는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대형 할인마트가 없었다면 도매상, 소매상의 많은 유통업이 먹고 살았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왜 안 할 수가 없냐면 외국에서 그죠? 월마트가 이렇게 성행하면서 이렇게 국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죠? 외국에서 성공해서 들어오는데 그거 문화를 막는다고 막아집니까? 막아지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다 잠식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지금 아마 우리 국내가 개발한 그런 큰 대형마트가 없을지도 몰라요. 외국이 다 잠식해가지고 돈 다 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느 거는 막고 어느 거는 유리한 건 그죠? 하고 불리한 건 막고 이게 안 되잖아요. WTO 그 관세를 철폐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가 오픈해서 좀 윈윈하자 이러는데 손해볼 것도 있고 당신도 손해볼 거 있고 우리도 손해볼 거 있지만 그걸 감안해서 우리 오픈하자 관세 내리자 이건데 우리가 많이 했던 게 뭐예요? 처음에 하도 쌀이 이런 농산물 이런 쪽에 개방이 되면 쌀 농산물이 그죠? 이렇게 넘어오니까 그럼 빼고 자동차 이런 것부터 막 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동차 수출을 해야 되니까 원유 수출하고 근데 그게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봐주고 다 한계가 있죠. 개도국일 때는 가능해. 개도국 못 살 때는 그게 가능한데 우리는 이미 선진국 됐거든요. 아직 복지적으로 선진국 된 것 같지도 않은데 하여튼 선진국 됐어요. 경제 대국에 뭐 10위권에 들었으면 된 거죠. 상공을 시대가 되는 거. 자, GDP 대비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게 발맞춰서 다시 글로벌화 이제 선제해서 우리가 글로벌화 합시다. 그죠? 관세를 철폐합시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나서서 FTA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 많이 하잖아요. 자, 아무튼 공정, 비용을 낮추는 거죠. 그 다음에 차별화, 상표나 기술력이나 마케팅이나 유통망 서비스 이런 부분에서 차별화를 꾀하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구매자와 공급자의 힘. 그래서 독점. 제일 좋죠, 뭐. 독점. 자, 어떻게 보면 빌 게이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운영 체계 부분에서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 반도체, 하이닉스 있지만, 삼성 반도체 독점하다 하죠. 자동차, 현대자동차 독점하잖아요. 그죠? 진입장벽,
특허품이나 브랜드 전략 이런 걸 통해서 더 이상 이런 부분을 넘어오지 못하고 진입 장벽을 딱 만드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경쟁 우위의 원천이다. 그러니까 특허권을 딱 갖고 그걸 또 라이센스를 가지고 이렇게 빌려주고 돈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한번 되고요. 자, 나오네요. 마이클 폴트. 자, 이거 5가지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고 외워두세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공급자 교수요, 구매자 교수요, 경쟁자, 대체 제품 등장, 신규 진입자. 자, 우리가 뭐 AI 걸려서 뭐죠? 조류 독감 못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닭 먹고 오리 못 먹고 뭐 먹습니까? 돼지고기가 더 팔리죠. 그죠? 닭고기만 안 팔리고. 돼지고기도 걸렸다. 그럼 또 못 팔립니까? 피자 팔리죠. 그런 부분에서 배달 음식의 대표적인 대체품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요즘에는 이 2가지를 다 하더라고요. 닭도 하고 피자도 하고, 맞죠? 그런 거 먹어봤어요? 이 2마리 같이 오더라고요. 근데 아쉽게도 다각화는 됐는데 맛이 없어요. 맛이 쉽게 봤는데. 딸은 피자 먹다고 아들은 그죠? 네. 닭을 좋아해서 닭을 먹자는데 2마리 시켜봤거든요. 동시에 하는데. 네. 근데 따로따로 전문점을 시키니까 이게 너무 비싸요. 5만원이 넘어가니까. 와. 그래서 하긴 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맛이 좋아요. 맛이. 맞죠? 맛도 좋으면서 정말 이게 딱 붙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렴하면서 2개가 딱 들어요. 이게 융합이죠. 융합. 맞죠? 통닭하고 또 먹어보면 통닭하고 맥주는 옛날부터 붙어있고, 통닭하고 이번에는 피자도 붙었고, 또 통닭하고 뭐가 붙으면 막걸리하고 안 맞을 것 같죠. 통닭하고 붙으면 참 좋을게요. 뭐 있겠죠. 네. 있어요. 통닭하고 쟁반 막국수? 좀 느끼하니까 통닭이. 족발하고 막국수가 붙어있거든요. 보쌈하고 붙어있어요. 보쌈하고 붙어있는데 그 막국수가 저는 참 좋아요. 막국수를. 그래서 한 번씩 땡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생각나면 시키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찾으면 되겠고요. 연관지어서 아무튼 이런 경쟁자와의 어떤 차별성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와의 어떤 그 니즈를 잘 파악해서 소비자 단체하고 결속이 돼가지고 단골 고객을 만들어내면 제품을 항상 사줄 거니까. 그래서 이제 백화점이나 은행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비자가 이제 고객이 이제 돈을 맡기지 않습니까? 은행 같은 경우 돈을 맡기니까 어떤 사람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많이 맡기면 1억, 2억이겠지만 돈 많은 큰 손들 있잖아요. 돈 많은 큰 손들. 이 사람들은 금액 단위가 5억, 10억 이렇지 않습니까? 20억, 30억 되니까 이런 큰 손들한테는 이 소비자의 구매자의 교섭력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예 특별 관리 들어갑니다. 금리도 엄청 좀 더 주고요. 왜냐하면 은행 가서 2억 빼는 거하고 20억 빼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 이 구매자의 교섭력을 딱 결속해놔서 그죠? 살피죠. 백화점도 마찬가지예요. 2대8의 법칙이라고 백화점 매출을 20%가 80%를 올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20% 들어가는 사람은 1년에 백화점 매출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백화점에 3천만 원 정도를 쓴다는 거예요. 그 일반 사람이 300만 원 쓰는 게 다를지도 모르는데 그 3%, 30% 안에 들어가는 2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3천만 원 쓰니까 백화점은 나름대로 그 20% 고객을 특별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객 우대 정책을 펼치겠죠. 뭐 할인을 해주는 티켓을 나눠주는지, 그리고 지금은 아니겠지만 예전 같으면 연극 티켓, 공연 티켓 이렇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객을 또 다시 불러들이는 거죠. 왜? 오면 막 엄청난 매출을 올려주니까 일반 양복, 그죠? 난 한 벌 사러 갈 때 그 사람은 6, 7벌 사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 관리 안 하겠습니까? 자,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자, 그래서 새로운 기술의 개발입니다. 새로운 기술 도전. 그래서
모방함이죠. 모방은 새로운 기술이다. 벤치마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한 제품이 영원한 기업의 효자 성품이 될 수는 없다. 어떻게든 새로운 제품을 창조하기 위하여 공정의 혁신, 자재의 혁신, 제품의 혁신, 사람의 혁신을 해야 된다. 맞는 거 같죠? 끊임없이 혁신 표현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내부 환경과 본능적 경쟁 모델 이야기했는데요. 자, 그 내용 중에 창업의 기회 부분에 심리적 요인, 비심리적 요인 나오는데 잠깐 한번 참고해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재의 자원, 능력을 분석하여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 방안을 수립한다 하면서 내부 환경 분석 기법으로 BCG 매트릭스가 나와요. BCG 매트릭스. 자사의 각 분야의 장점을 파악, 이건 스타트 분석이죠. 과거의 현재 비교함으로써 미래 동향을 분석한다. BCG 한번 볼까요? BCG. 우리 책에는 없어요. 우리 책에는 없는데. 자, BCG가 뭐냐면 보면 여기 그 상대적 시장 점유율 해가지고 시장 점유율이 높으면 낫겠죠. 그죠? 이 스타. 자, 이게 순서로 물음표, 스타, 젖소, 개, 이 순서로 돌아가요. 이게 뭐냐면 사업으로 치면 도입기, 물음표,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 도입기, 성장기, 성숙, 세태기 되거든요. 자, 이 개가 좀 안 좋은 의미죠. 여기서 개는 한마디로 쇠퇴기. 그러니까 젖소는 이제 젖을 많이 이제 짠다는 거. 한마디로 우유를 많이 그죠? 공급하니까 말 그대로 아주 이제 매출이 많이 오르는 그런 어떤 의미이고, 이 물음표는 시작 단계, 도입 단계니까 뭐 이게 될지 안 될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고, 스타는 어느 정도 성숙돼 가고 있는 어떤 잘 돼가고 있는 어떤 그 과정이고, 자, 이걸 표현하고 딱 일어났습니다. 자, 이건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보세요. 자, 그래서 도입기 우리가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을 해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 뭐라고요? 제품 라이프 사이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 이것도 무슨 삼선 시험 내내. 자, 그래서 처음에 브랜드 홍보하고, 그죠? 유통 확충하고, 또 뭡니까? 적정 이윤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 확대 포지션하고 청산할지 M&A 인수 합병할지 이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안 가려면 이 성숙 단계에서 먼저 새로운 아이템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새로운 제품의 또 다른 전략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시스템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문제야 스타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캐시어 마크를 문제야 스타 캐시카우 또 이랬는데, 자, 결국은 이 BCG 아닙니까? BCG인데 결국은 여기 단계에서 이쪽으로 안 넘어가도록 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초창기에는 원가 우위 전략을 펼치다가 차별화 전략을 하다가 또 뭡니까? 시장 선도를 하다가 집중화 전략을 해야 된다. 니치마켓이라고 써요. 니치마켓, 집중 전략. 그러니까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쇠퇴하는 부분에서 수익을 내려면 이미 포화를 넘어선 상태에서 틈새 시장을 노릴 수밖에 없다. 다각화 전략을 펼쳐야 된다. 다른 아이템을 여러 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 시장 침투, 신시장 개척, 신제품 개발, 시장 개척, 신제품 개발. 왜? 다시 또 뭡니까? 이게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신제품 개발해야 됩니다. 다각화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차별화 전략, 원가 주도 전략, 집중화 전략, 이렇게 전략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차별화, 뭐 자동차 얘기가 많네요. 개인이 독특한 인식할 수 있도록 사업 내 경쟁, 차별화 전략. 자동차 정말 외형 많이 바뀌죠. 지금 현대, 그죠? 현대 자동차 만들고 자동차들 많이 디자인 좋다고 호평을 좀 받고 있더라고요. 그죠? 원가 주도, 가격을 낮추는 거죠. 자, 가격을 낮추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시설과 장비 이용률을 증대시키고 간접 투자를 줄여서 간접 자본 투자를 줄이고 노동 집약적인 개인 서비스 판매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해당된다 이랬고요. 그 다음에 원가 전략이겠죠. 그 다음에 집중화. 이 집중화 전략이 틈새 시장입니다. 집중화 전략이 그러니까 주 타겟
주 고객층을 딱 정해가지고 이 고객은 어느 고객이 많이 사용하겠다. 그죠? 그걸 우리가 아는 거죠. 아이폰이 보통 어른들 많이 쓰니까 안 쓰죠. 예, 안 씁니다. 그죠? 아이폰은 보통. 그렇기 때문에 그 주고객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 다 아이폰 좋아하더라고요. 그죠? 저는 별로 아이폰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 좋아하죠? 여러분 아이폰 좋아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니치 전문화된 고객 집